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제주 제1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다.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알파 바도 근이 되는 혈내근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두 근의 합 2분의 1, 두 근의 곱 뭐 4분의 1 이런 거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을 통분해서 해결하려면 6제곱 막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요. 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주어진 식을 잘 살피면 우리는 이 부분이 공부한 어떤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이 있는데 양변에다가 2x 플러스 1을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이게 뭐죠?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까? 8x 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세제곱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x 세제곱은 이꼴 마이너스 8분의 1 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죠. 즉 우리가 지금 요거 이큰이 알파 베탄 알파 반대 이 근들은 세제곱하게 되면 즉 알파 세제곱을 하나 알파 바 세제곱을 하나 모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제곱하면 결과가 똑같아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알파 분의 알파 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분의 뭐 알파 바의 차수가 높으니까 뭐 정신이 없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파 바의 세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될 건데 알파 세제곱 이것도 자 알파 세제곱 알파 바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제곱 하게 되면 이 결과들은 다 똑같아요. 약분 1, 1이죠. 됐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 허근 갖는다. 혈렉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풀어야 될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 근과 계수관계를 대입하는 이런 모양은 좀 아니다.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체에다가 곱하기해서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상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이거 공부했던 패턴 있죠? 자, 이 부분을 응용시킨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이 8번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댓글에 좀 남겨서 저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세 자연수 PQR에 대하여 주어진 식 값했더니 PQR에 곱이 되었다. 이때 PQR을 합하라. 이야, 요 산수를 해야 되겠다. 숫자 계산들 거는 다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 이런 파트죠.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눈치를 좀 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49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49를 x라고 우리는 좀 치환해서 보는 게 좀 깔끔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x 플러스 16에 x 곱하기 하는 거겠고 76x가 되겠고 빼기 80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x 제곱의 세제곱 이게 얼마인가요? 플러스 10입니까? 12x의 x 제곱 마이너스 64x가 되겠고 또 76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여기 계산 또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2x가 됩니까? 12x 마이너스 80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곱으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인수분해 형태인가 봅니다. 1, 12, 12 마이너스 80 됐습니다. 자, 어떤 숫자 될 것 같습니까? 저는 2가 보이는 듯한데 2 해주니까 14 28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0 80 되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x-2 처리가 되겠고 요 부분은 뭐 4하고 10이니까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9-2 49 플러스 4
49 플러스 10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47, 53 됐습니까? 자, 이거는 또 그럼 뭐 얼마인가요? 59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해서 세 숫자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PQR을 더하기 하라. 아우 더하기 감사합니다. 159 처리해서 답을 구해냈습니다. 역시 원리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살짝 당황시킬 수 있기 긴 수식이었지만 처리가 되는군요. 자, 역시 숫자와 관련된 것은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 계통류다. 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양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 부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49. 이거를 만약에 계산해가지고 45 썼으면 힘들었을 텐데 보이는 대로 식을 좀 딱 써놓고 그 다음 과정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아이디어 부분을 잘 기억하는 게 이 문제를 역시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14번 마무리합니다. 1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쭉 주어져 있는데 한 개의 중근과 두 개의 혁은을 가진다. 4차가 중근 하나 혹은 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식을 정확하게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4차, 2차 이건 상수입니다.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치환 개념으로 보니까 x제곱이라는 근 이런 형태가 두 개가 생길 텐데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0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음수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x제곱은 뭐 음수인 베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x근을 구하게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다? 허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두 개의 허근. 자, 이건 0이니까 뭐 결과 0 이렇게 중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치환한 제곱 형태의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두 근의 곱 형태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자, 즉 a 4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자, 저쪽에 뒤쪽에 있는 플러스 5를 교묘하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0.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a 제곱은 2, b 값은 1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두 근 합 부분 형태가 되면 되죠. 두 근 합 형태가 되겠을 때는 으쌰 0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는데 자, 뭐였죠? 마이너스 a였습니까? 마이너스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a 값은 0수, a 값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b 값은 1 처리됐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a, b 값은 루트 2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재밌는 표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4차식인데 중근, 허근 처리됐을 때 제곱을 우리가 치환 개념을 보니까 제곱의 근 형태를 구하게 되는데 그 근은 하나는 0, 하나는 음수. 음수된 이 부분은 이제 허근 갖는 거고 이 부분은 중근. 이게 양수였다면 근 두 개가 실근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근. 여기가 이제 허근 두 개.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라는 개념 판단하는 거. 자, 그리고 이 곱이 0이다라는 식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 자, 0이라고는 처리가 돼 있지만 문자는 두 개에 식 하나. 문자 두 개. 식은 한 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수 조건일 때는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일 때는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형태가 딱 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16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1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식이 여러 학교에 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죠. 이곳에서 허근 오메가가 생깁니다. 알아야 될 정보가 뭐죠?
일단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근이니까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근 합 두근 곱 근과 계수의 관계 알아야 되겠고요. 아 세제곱은 뭐 당연히 1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고요. 자, 유리식 형태가 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또 뭘 알아야죠? 자, 오메가 제곱은 이꼴 오메가 파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파가 1이니까 오메가 파는 오메가 분의 1 그렇다면 자 결과가 같겠다 해서 이제 얻어지는 자 이런 다양한 정보들 뭐 근을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형태까지 이런 기초 공부가 잘 되어 있냐가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오메가 7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와, 5제곱도 있고요. 바에 4제곱도 있고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세제곱 어디죠? 세제곱은 1이다. 이런 결과를 좀 먼저 이용하겠습니다. 차수를 팍 낮출 수 있습니다. 6제곱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1 되겠고요. 됐습니까? 5제곱 이미 세제곱 날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제곱이요? 세제곱은 없어지겠습니다. 자, 가볍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자, 오메가 바를 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메가 바. 이 오메가 바 부분은 뭐 오메가 제곱 이런 식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이 부분이 우와, 이 오메가 제곱에 또 오메가 바 부분을 이제 오메가 제곱으로 고치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5배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잘 살펴보면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오메가 플러스 1을 고칠까요? 뭐 이렇게 고치면 되죠. 뭐 오메가 제곱. 자, 약분하니까 결과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5 처리해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기초 이론 공부가 되어 있으면 출제자들이 매번 이게 이제 독특한 형태들을 이쪽에서 만들어내지만 다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일단 차수를 팍팍팍 3차 이하로 다 차수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관계들을 좀 이용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로 공부가 중요합니다. 인수분해 해서 허근 갖는 식 혈내근을 가져야 되니까 오메가 파. 원래 2차식 만족하겠고요. 두근합 두근고 근과 계수 관계 당연하고요. 자, 세제곱은 1 된다는 거 당연하고요. 조금 유리식 형태도 당연하고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세제곱 이곳에서 만든 이론, 그 다음 두근 곱에서 만든 이론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론 이렇게 만들어. 자, 이 부분 하나가 좀 어려운데 역시 정확하게 공부해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됐습니까? 17번은 여러 학교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출제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자, 확실하게 이론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 바른 학습 방법이라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학습하시길 바라면서 17번 마무리합니다. 자, 열심히 이론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학생과 함께 제주 명문고인 제주 제1고 시험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다항식 px를 18번 시작합니다. x 3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qx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px라는 식을 3x-1로 나눴다. qx다. 나머지 r이다. 라는 부분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새로운 식을 나누겠다. 이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 합은 어떻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x 플러스 b px라는 식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곱하기를 해야 되죠. ax 플러스 b qx 플러스 r에도 ax 플러스 b를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x-3분의 1이라는 것이 3x-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3이 이렇게 나가서 x-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식 변형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1차로 나누게 되면 이 뒷부분도 나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이게 rax 플러스 r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x-3분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 맞춰줬고요. 빼기 한 만큼 더하기 3분의 AR
처리됐고 RB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정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x-3분의 1이 있습니다. 딱 꺼내는 순간 이것으로 나눴다가 되겠고요. 자, 3ax 플러스 bqx 그 다음에 RA 이렇게 생겨서 처리가 됐고, 자, 나머지 이 부분 생겼는데 3분의 해주면 AR 더하기 3R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모양은 좀 그럭저럭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저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을 지금 뭐라고 했죠? 더하기 하라고 했습니까? 야, 그러면 3AX 플러스 BQX에다가 RA 더하기 3분의 RA 더하기 3RB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뒤쪽이 좀 산수가 이루어지는데요. 3분의 4A 3B 저도 이제 센스가 있습니다. R을 이렇게 공통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 가로 열고 AX 플러스 B QX 그 다음 3분의 4A 플러스 3B 곱하기 이런 형태에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부분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식변형에 의해서 관계를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 원리 썼습니다. 다항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잘했군요. 새로운 식을 만들어 달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그런 풀이가 됐죠. 자, 이때 x-3분의 1로 나눠야 되겠다. 주어진 식하고 이제 연관성을 살펴가기 시작하는 건데, 자, 앞에 이제 목 부분에 했던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처리가 됐습니다. 뒤쪽 파트 부분이 실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나누기 됐습니까? 자, 근데 수식 형태로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 꺼내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 식 정리죠. 식 정리. 자, 여기가 식 정리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은근히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을 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하기 바라면서 18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자. 4차식, 4차식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대칭 구조로 계수가 되어 있네요. 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옳은 것을 골라라. 뭐 그냥 방정식을 먼저 풀이하고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가운데 차수인 형태를 공통으로 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x제곱분의 1. 자,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 됐고,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게 또 2배 돼 있고, 그리고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가 t 이렇게 치환하는 모양을 보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2 있으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t 마이너스 5 이렇게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t 제곱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9 처리가 되겠습니까? 재밌게 처리가 되는군요. 1, 2에 3, 3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t-3 되겠고 2t 플러스 3 처리돼서 이제 원상복귀 형태로 가게 되니까 x 빼기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되겠고 2배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x분의 2 더하기 3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x를 곱하기 해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해서 식이 얻어졌고요. 다음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해서 최종적인 식이 쫙 나왔습니다. 처리가 됐군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 나와 있으니까 조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사. 자, 판별식 D를 한번 볼까요? 9-4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판별식 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9-4 16 0보다 작다. 자, 끝났습니다. 이쪽에서는 실근과 같고 이쪽에서는 허근과 같는 거죠. 실근, 허근. 자,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문제에서 언급할 때는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나왔습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제로. 자, 이쪽 실근 가는 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관계식을 이제 물어봤는데, 아주 재미난 형태가 되네요. 질문하는 바가 알파는 3 마이너스 알파분의 2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맞을까요? 자,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 되겠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되겠습니다. 뭐 애매한 형태의 근이 되어 있네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다릅니다. 틀렸겠죠? 자, 그 다음은요. 디귿을 풀어갈 때는 아까 주어진 이 식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9 마이너스 2 해서 7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푸는 겁니다. 이거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4배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처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7 마이너스 9에서 18 처리해서 문제에 있는 답은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 순간 제곱을 이건 잘못 풀었습니다. 문제에서 질문 세제곱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하나 더 풀어주는 결과가 되네요. 자, 풀이는 맞췄는데 다시 한번 큰 흐름 볼까요? 자, 4차 방정식을 풀어라 되는데 자,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조립제법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형태일 때 자, 상반 방식 조립제법으로 잘 안 됩니다. 자, 특수한 형태 생긴 모양들을 잘 관찰해서 자, 그렇다면요. 가운데 차수 부분 이렇게 나누기 혹은 뭐 꺼내는 이런 개념으로 처리해야 될 거고. 자, 특히 이제 여기 제곱 부분을 이렇게 모양해서 연관성 있게 치환 들어가는 그런 모양 해서 식을 풀어가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가 상반 방정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 부분이니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처리하고 나서 실근 가는 쪽과 허근 가는 쪽이 구분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억 맞고요. 니은 디귿 부분은 문제에 맞춰서 처리하는 거. 특히 디귿 부분에서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나누기 한 개념에서 유리식 모양 만들어가는. 근데 뭐 중간에 풀이 절차를 생각해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계수 관계 풀이를 진행하는. 자,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한 이론이 막 머리를 싸맬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각각 요소에 담겨있는 이론들을 정확하게 학습해야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착실하게 학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4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문제. 산수를 좀 동반하고 있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목술 qx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해달라. 자, 식을 한번 써보면요. 10x 제곱 ax 플러스 b 이 부분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목 qx 해서 써놨습니다. 자, 풀이 원리는 뭐 이 곳을 0 되게 하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16 오, 숫자가 커집니다. 40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해서 b라는 것은 어떻게 2a 자, 24가 넘어가서 플러스 24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관계식을 뭐 해야 되죠? 대입해야 되죠. 10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24. 자,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 형태로 해서 식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a가 들어가 있는 부분, a의 x 플러스 2, a가 들어있지 않은 x 대제곱, 10x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누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손댈 거 없고요. 자, 이 부분이 x 제곱 마이너스 4에 x 제곱 마이너스 6, 4, 6, 24. 맞죠? 자, 그럼 여기가 다시 한번 더 인수분해되면서 x 플러스 2가 공통 생기니까 공통 나가면 x 마이너스 2 남고 x 제곱 마이너스 6 그다음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다 끝난 거죠. 자, 힘겨운 과정 부분을 절차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나누는 풀이 현재까지 보게 되면 대입 관계식 그걸 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인수분해 되죠. 자, 그 다음 절차는 뭐 끝났습니다. 약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기본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곧바로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퀄 최로 처리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셨습니까? a 값 마이너스 8 나왔습니다. 자, 관계식이 있었죠. 자,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이 처리가 되니까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8이 되나요? 와우, 재밌습니다. a 플러스 b가 0 되는데 호호호호. 자, 그 다음은요, q1을 구해야 되겠군요. 자, q1을 뭐 그냥 곧바로 구해가면 되죠. 자, 주어진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요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였죠. a 플러스 b. 자, 이쪽은요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 9 q1 처리가 됐죠. 근데 이 부분 이제 0이니까 자, 끝나갑니다. 마이너스 9는 이꼴 9 q1 이렇게 처리되니까 q1 이꼴 얼마? 마이너스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전체 계산 결과도 마이너스를 처리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가 0이니까. 되셨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나눌 때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절차에 뭐 Q1 부분을 이제 조금 구하는 게 좀 더 가미되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완전 제곱식을 나누는 문제 풀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절차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0 되는 숫자 대입, 관계식 만들고요.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인수분해가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대입하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값을 구해갈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a 값이 얻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차 과정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4차 부분 정도만 되더라도 쉽지 않은데 차수가 더 높아지면 더 힘겨운 모양이 되니까 좀 학습을, 풀이법 자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i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알겠는데 오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은 0의 한근을 오메가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요, 자, 2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가 또 2x 제곱이 돼서 이게 소가 됩니다. 자, x 4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즉 4번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규칙,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 규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i분의 오메가는 그대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곱도 일단은 뭐 1차적으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제곱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제곱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5제곱을 쓸 건데 5제곱에, 자, 5제곱은 우리가 i 4제곱은 1 되는 거니까 i 5제곱은 그냥 i가 되겠죠. 그냥 4제곱 부분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분의 오메가의 4제곱. 자, i는 4제곱하면 1, 4제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이 주어진 식 형태의 4제곱 역시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그럼 5제곱 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1제곱이 되겠고 4제곱에 마이너스가 나갑니다. 6제곱은 제곱을 구하는 형태가 되겠고 4제곱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자,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이제 눈치챘습니다. 세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부호였는데 마이너스 되겠고, 자, 4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더하게 해야 되니까 뭐 계산 안 해도 그냥 가볍게 끝나죠. 0. 자, 처리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이 아주 좀 평상시 다른 거와는 조금 살짝 변형된 모양으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살짝 변형된 모양. 자, 근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미 i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자, 주어진 오메가에 대한 규칙만 좀 알면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어진 식,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랬을 때 보기 흉한 루트 부분, 흉하다까지는 좀 그런데 자, 루트 부분을 소거해 갈 수 있는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규칙 얻어지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i와 4제곱을 결합해서 이 부분이죠. i 분의 오메가의 4제곱, 이 결과가 결국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이용하면 주어진 식 가볍게 처리되는 그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여기 뭐 4제곱 규칙을
2차식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독특한 그런 모양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들면 좀 복습 또 다시 듣기 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규칙 바뀌어가는 부분 잘 학습하기를 바라면서 22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힘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계산 형태가 길어지는 문제 유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것은 24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x범위, y범위 주어져 있고 관계식 주어져 있을 때 자, 새로운 식 만들었고 주어진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x 플러스 y제곱 y제곱 되어 있는데 문자가 두 개, 당연히 한 문자로 고쳐가야 되는 거니까 y제곱 자리에다가 무엇을 4-x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y 자리에 4-x를 대입했는데 문제에서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x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깁니다. x 값이 0보다 큰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주어진 식은 정리했을 때 우리가 범위가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다라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차 함수 그려갔을 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0부터 4까지 범위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4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한다는 얘기는요. 계산을 맨 처음 식에 집어넣어도 되겠죠? x에 4 대입하면 이쪽은 0 되고 16에 48 처리가 되겠고요.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해서 12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 해서 최종 결과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자, 관계식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은 가장 무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자, 대입, 특히 2차 부분이 소거되는 형태의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드시 범위가 생겨서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24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의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핵심 항목을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24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5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제1고등학교 마지막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 서술형 문제는 두 문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문항 정도까지만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근 B가 아주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A값과 두 실근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거에다가 뭐 T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자, B니까 실제 값은 뭐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근의 합 이런 개념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걸 합하니까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t 이렇게 된 결과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4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가볍게 t 값이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곱 구하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자, 4배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하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a를 그렇게 곱하기 한 결과인데 이 결과가 자, 8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4쯤 공통 튀어나갈 수 있네요.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요 문제 약분해서 자, 요런 수직 관계가 나와서 이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저는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이할 때 여기 이제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 모양 부분이 좀 독특하게 생겨서 이 부분을 이제 x 이렇게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x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이쪽은요. 그러면 이걸 치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x에다가 여기가 좀 3a가 되니까 플러스 a 정도 하나가 더 남나요? 자,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부터가 좀 이제 많이 어려운 과정인데 잘 처리되야 되겠죠? 넘겨볼까요? 자, x제곱 그러면은요 a 플러스 1x인데 이항시키니까 a 마이너스 1x가 되겠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이 꼴체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원상복귀해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a 제곱, a를 더하게 했으니까 2a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요 a 제곱 플러스 a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a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 a 하나만 남나요? a? 와. 자, 그래서 a 값이 0 또는 a 값 마이너스 1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a 값이 0이라면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치환을 x로 해서 좀 죄송했네요. 자, 대문자로 할걸.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을 0을 쫙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x 처리가 되고 나중에 플러스 8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x 값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2, 4, 8 처리가 되는 거니까 x 값은 2하고 4 결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은 플러스 6a 마이너스 6에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6에서 12를 빼니까 4가 되나요? 자,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제로 해서 중근이 돼버리죠.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자, 어이구, a 값과 두 실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 0에 두 실근 2하고 4 이렇게 구해졌다.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풀던 문제 형태하고는 조금 색다른 면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2차 방정식, 계속 이렇게 써 있는 부분도 좀 어려운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습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두근 B를 가르쳐줬으니까 굳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근 B 가르쳐져 있으니까, 자, 이걸 알파, 베타 개념으로 하고 두근 합해서 T값 찾아서 구체적인 이제 근 형태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T값 찾아서 근 알파, 베타가 나온 거고요. 이론상 이제 두근 곰 모양 이제 열심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풀어서 A 값을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여기 그냥 대문자로 할 거니까 그냥 소문자로 했네요. 자, 한 부분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자, 치환해서 푼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해서 A 값 2개 나오고, 그럼 이제 그 값을 이제 원래 식에 대입해서 식을 완성 각각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들 구해가는 그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에서 이렇게 두근 B 가르쳐준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B를 몰랐다면은 무지무지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제공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복잡한 형태의 수식 정리를 한 거니까 쭉 설명 잘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좀 그래도 복잡했지만 끝나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졌습니다. 자, 제1고 문제 25번을 끝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